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죠. 행복 사회는 표정이 밝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덴마크 학생들은 표정이 밝읍디다. 우리나라도 초등학생 때는 표정이 밝지 않나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만 표정이 밝답니다. 그런데 일산의 은행초등학교, 여기는 학생들의 표정이 밝더군요. 왜? 아주 좋은 음악 선생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강연장에서 그 음악 선생님이 노래를 하고 가셨는데, 또 이분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너무너무 밝게 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이들과 아빠를 동시에 한번 초청해 봤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자, 몇 살이에요? 12살이요. 이름? 민가은이요. 10살이요. 네. 민지후예요. 8살이요. 8살이야? 민서현이요. 그렇구나. 너무 귀엽죠? 여기 아빠십니다. 네. 넷째는 집에 있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제가 애국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만나면서 아이들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야단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거고, 날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걸 듣고, 학교에서 이제 음악실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다 굳어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 가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도 굳어 있다가 처음에 놀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얼음땡은 잘 모르더라고요, 애들이. 요즘 디지펠만 알고. 그래서 얼음땡하고 놀고 놀면서 같이 노래하고, 노래를 너무 잘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노래로 가지고 경쟁을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좀 재밌게 놀자, 그래서 함께 노래하면서 놀고, 또 그렇게 해서 필요한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한번 그 노래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조금만 비켜줘요. 우리 학교 애들이 연습 시간이에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합창단 이름이 무지개 합창단인데, 이 노래가 무지개 합창이라는 노래예요. 아이들 때문에 만들게 된 노래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따가 부를 거니까. 이 정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것들이 함께 하는 게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자기 혼자만 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만들었고,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고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이 정말 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씨앗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오인원 선생님이 하는 일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을 심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씨앗 심기가 아닙니다. 농사를 져본 분은 다 알겠지만 갈아 엎는 게 힘듭니다. 땅을 갈아 엎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데, 지금 그 일부터 씨앗을 심는 일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모르지만, 지금은 여기 한 200명도 안 모이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열매를 나타낼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자, 저희 둘째 딸이 지수가 4월 13일이 생일인데 임진의 날 나는 날입니다. 근데 그때 4월 13일 날 봄에 텃밭을 가꾸다가 거기다 씨앗을 뿌리면서 흥얼거리다 만든 노래입니다. 씨앗의 꿈이라는 노래인데, 한번 아이들, 제 목소리보다 아이들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아이들 데려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좀 가까이 와보세요. 고기 좀 대고 좀 앞으로 나와봐. 자, 한번 차렷. 네, 가은이 좀만 더 이쪽으로. 차렷. 인사. 이따가 두 번째 할 때는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해볼까요? 노래가 쉬우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줘.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열매를 기다려 사과 속의 씨앗은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듯이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있어 가꾸어 갈 때 모두가 보게 될 거야. 사과 속의 씨앗은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씨앗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듯이 비록 지금은 비록 우리의 꿈을 모두 볼 순 없지만 우리가 있어 가꾸어 갈 때 모두가 보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모두가 보게 될 거야. 모두 보게 될 거야. 우리의 꿈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대로 한 곡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 친구들 불렀던 노래 있죠? 무지개 합창 그 노래인데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서로 다르지만 각각 다른 소리를 내는데 다른 색깔을 내는데 함께 있어야 더 아름답잖아요. 우린 다르면 틀렸다고 서로 싸우는데 거꾸로 오히려 달라야 더 아름답고 2절 보면은 좀 틀어주시겠어요? 다음 노래 여기 보면 소프라노 엘도 테너베이스 아이들 합창을 가르치는데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소리를 내야 돼요. 소프라노가 베이스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각자 자기 소리를 내는데 화음이 어우러져요. 그리고 각자 다른 색깔을 가지고 노래하는데 더 아름답게 되는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아까 기억나세요? 아까 들었던 노래? 한번 슬쩍 한번 해볼까요? 우리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빠 노래가 없어졌어요. 노래가 없. 노래 네가 가려서 그래. 그 그림자가 가려서 저 끝에 노래해요예요 가사. 자, 그래 네가 가린 거야. 괜찮아 이제 다 하셨죠? 저거 노래해요입니다. 됐어요. 고마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먼저 시작해봐. 빨주노초 같이 셋넷 빨주노초 파남보가 모여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이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모여 멋진 세상 만들어갈 우리 대주. 이번엔 화음으로 빨주노초 빨주노초 파남보가 모여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이 서로 다른 너와 내가 모여 멋진 세상 만들어갈 우리 대주. 이번에는 제가 하면 여러분 따라 하시는 거예요. 기뻐 뛰며 없이 제가 먼저 해볼게요. 기뻐 뛰며 함께 노래해 기뻐 뛰며 함께 노래 서로를 향하여 맘 열고 서로를 향하여 맘 열고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하나의 노래를 부르자
뛰며 함께 이어서 기뻐 뛰며 함께 노래 서로를 향하여 맘 열고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하나의 노래를 부르자 원래 이렇게 뛰는 거예요 거기서. 자, 한번 해보. 거기 연습해 볼게요. 기뻐 뛰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기뻐 뛰며 함께 노래 서로를 향하여 맘 열고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하나의 노래를 부르자 하나, 둘, 예, 올레, 둘, 올레. 되시겠습니까? 한번 고기만 연습. 거기서요. 그때 고개를 살짝 돌리면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넷, 하나, 둘, 올레. 이따가 나오면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노래를 불러보시는데 두 팀으로 나눠서 한번 해볼 거야. 이쪽이 먼저 자 어떤 분이 얼굴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빨주노참 이쪽에서 기뻐 뛰면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해볼게요. 빨주노초. 자, 얼굴 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하나, 둘, 시작. 빨주노초 좀 웃으면서. 좋습니다. 또 다른 너와 내가 모여 세상 계속하세요. 빨주노초 기뻐. 아니 놓쳤어. 다시 한번 계속하세요. 또 다른 너와 내가 모여 멋진 세상 만들어갈 우리 되죠. 준비했다. 같이 둘 빨주노초. 기뻐 뛰며 함께 노래 서로를 향하여 맘 열고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하나의 노래를 부르자 한 번 더 빨주노초.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죠. 앞으로 꿈틀꿈틀하는데 계속 제가 한번 초대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소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렇게 꿈틀꿈틀 가고 있으니까 덴마크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신문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었네요. 아까 저 뒤에 우리 저 기자가 저기 있네요. 한번 Would you stand up there?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분한테. 네. 자, 이게 그거고요. 제가 덴마크에 가서 우리 책에 나오신 분이죠. 이분들도 우리 독자들이 함께 만나고 그랬습니다. 지금 교육감님도 있고 우리 충남교육감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대구 지역의 대구 교육감님도 이 책을 열심히 읽고 뭔가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각 지자체에서도 꿈틀꿈틀대고 있는데요. 이 책을 진짜 잘 읽고 직접 실천하시는 구청장님이 계세요. 김성환 노원구청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구청장님, 네, 우리 지난 9월달에 제가 책을 냈을 때 가장 빨리 읽으신 분 중에 하나인데요. 책을 몇 시간 정도 읽으셨습니까? 그 책을요? 네. 벌써 한참 돼가지고 그런데 책이 네. 처음 붙잡고 끝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보통 앞에 보고 뒷장 넘기면 왜
졸린 책 있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거나. 근데 이 책은 처음부터 쭉 읽는데 아마 한 번쯤 쉬고 읽었으니까 한 이틀 만에 읽은 것 네. 같아요. 잠시 네. 이렇게 앉으셔도 되겠는데, 근데 우리 구청장님은 혼자만 읽은 게 아니라 구청 직원들에게 필독서로 지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글짓기 대회 이걸 했다 그러는데, 원래 뭐 이 책만이 아니라 노원구청에서는 이렇게 책 읽고 논술 쓰기 이걸 하신다면서요? 그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요. 승진할 때 논술 시험 보는 데가 네. 저희 노원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네. 읽고도 시험을 봤습니까? 그랬죠. 저희가 보통 이제 네. 특히 이제 구청의 중견 간부라고 하면 6급 팀장, 옛날엔 계장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리고 이제 5급 과장들이 네. 가장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5급 사무관 승진하는데 시험이 있었어요. 뭐 헌법도 보고 뭐 행정법도 보고. 근데 요즘 그 시험이 없어져 가지고요. 공무원들이 미안하지만 공부를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공부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책도 잘 안 봐요. 바쁘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승진을 앞둔 사람에게는 의무적으로 책을 2권씩 읽고 네. 그 읽은 책에서 문제를 제가 3문제를 내요. 어. 채점은 브라인드 채점이에요. 그리고 타자로 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김연아 피겨스케이트 하는 것처럼 그 저를 제외한 5명의 심사위원이 무기명으로 채점해서 평균해가지고 1등하는 사람을 무조건 승진시켜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독서를 통해서 제 책을 읽고 굉장히 이걸 글을 잘 쓴 분을 덴마크까지 보내줬어요. 꿈틀 여행에 사실은 제가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네. 우리 식구를 보냈죠. 그래서 2명이나 노원구청 식구들이 함께 갔는데요. 그때 5월 달이었는데 일반 시민이 15명 가고 공무원이 15명 갔어요. 그런데 딱 한눈에 공무원임을 알겠더군요. 그런데 8박 9일을 보내고 마지막 날 돌아올 때는 누가 공무원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됐어요.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했는데, 근데 왜 오늘 특별히 초청했냐면 책을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책 내용을 보고 구체적 실천을 하신 거예요. 자, 행복한 덴마크 회사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녁에 도시락을 싸준다. 왜냐하면 가정이 대화가 되어야 직장에서도 일을 잘한다. 이 철학 때문에 이틀간은 식구 수대로 테이크아웃으로 저녁밥을 싸주더군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시고 나는 오마이뉴스에서 이거를 실천해 보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노원구청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책에 무슨 로슈 덴마크인가요? 거기가 뭐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한 직장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노원구청이 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뭐 도시락 싸주는 거 있고 뭐 우편물 대신 배달해 주는 거 있고 세탁소 대신 뭐 해주는 거 있는데 다른 2개는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우리 구에서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그 이제 먹는 식당이 있으니까요. 이 식당이 보통 아침하고 점심 때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점심 먹고 조금만 시간을 내면 충분히 도시락까지는 못 싸줘도 반찬은 싸줄 수 있겠다 싶어서 행복한 반찬 가게라는 이름으로 그 책 보고 금방 베껴가지고 요 책대로 한번 해봐라고 해서 반찬 가게를 만들었어요. 그 직원들이나 이제 우리 직원들의 가정에는요 덕분에 우리 오연호 대표님 그 책 덕분에 네. 제가 아주 인기 캡이 됐어요. 네, 좋습니다. 네. 어쩐지 노원구에서 책이 더 많이 팔리더군요. 네. 그 논술 시험 본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거의 한 100명 이상의 시험을 보니까 네. 최소한 100권 이상이 팔려요. 네. 최소한. 그리고 그렇군요. 심사위원도 책을 봐야 되거든요. 네. 심사위원이 근데 메르스 파동이 나기 전에 노원구 상계동에서 도서관에서 제 책을 읽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메르스가 되니까 이게 취소됐어요. 다른 데는 연기하고 다시 하는데 좀 의지가 약했던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아까 대구가 있어요. 대구의 저분은 어쨌든 노원구가 여러 가지로 그 앞서가는데 우리가 꿈틀 버스라는 걸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광주 광산구로 먼저 갔더니 민영배 구청장님이 광주 광산구에서 진짜 모험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정말 행복했는데 다음으로 어디를 가면 좋겠느냐 추천해 주시라 했더니 바로 노원구. 노원구가 제일 낫다 이러면서 광산구만 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광산구청장하고 친하거든요. 그렇구나. 자, 그럼 오신 김에 자랑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서울시장님을 곧 모실 거기 때문에 길게 하시면 안 되고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파트에서도 막 수박이 열리고 그러더군요. 아파트 옥상에서 노원구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 좀 설명하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새로운 움직임, 꿈틀. 꿈틀 노원구가 사실은요 아파트밖에 없어요. 전체 주택의 82%가 아파트인데 그것도 이제 성냥가 같은 아파트밖에 없어서 그게 단점이죠. 그런데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뀐 게 그 아파트 요즘 짓는 건 이렇게 세모나게 지붕을 하잖아요. 옛날 거는 다 평평해서 그 옥상에 수박과 참외 오이를 심었더니요 이게 엄청나게 잘 자라요. 그 시장님한테 선물도 하고 그랬더니 시장님이 상도 줬어. 그러고요 그래요? 요즘은 99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방공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가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버섯을 키우면 잘 된대요.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버섯을 키워봤더니요 버섯도 생각보다 잘 자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애물단지였는데 지금 집 나간 자식이 효자 돼서 곧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아니 우리 시민들만 이렇게 꿈틀거리면 뭐하냐, 정부가 바뀌어야지. 그런데 이런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이렇게 꿈틀거림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시장님이 오셨다는 사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님을 모시고 어떻게 해서 상을 줬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은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주고 가십시오. 네.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시장님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제가 오라는데 안 올 수가 있나요? 일단 인사 말씀 한번. 근데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우선 너무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오연호 대표님이 보니까 저기 본래는 언론인인데 언론에 이제는 관심이 없고 완전히 꿈틀리에 푹 빠지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앉아주시고요. 우리 시장님이 진짜 엄청나게 바쁘세요. 이 일정하고도 또 어디 또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10여 분밖에 일단 시간이 안 되시는데 시장님께서 좀 더 있을게요. 그래도 됩니까? 그건 비서의 생각이군요. 네,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가 전에 이제 북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입장이 달랐어요. 서울시가 이 책을 서울 시민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로 선정해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사회를 보고 이렇게 시장님이 직접 사회를 보고 저를 인터뷰하는 진기한 장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사회도 보고 그러셨으니까 설마 책을 안 읽어보시진 않았겠죠? 제가 그때 우리가 말하자면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서로 함께라고 하는 서자가 책 서자, 길로자 서로 함께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거기는 책을 한 권 선택을 해서 일종의 독후감을 서로 토론하는 그렇죠. 대회니까 제가 안 보고 오면 됩니까?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로 함께 딱 채택을 하면 보통 한 2, 3천 권은 나간다 그러던데 그렇게 안 나갔어요? 노원구하고 차원이 다르네요. 아까 노원구는 최소한 100권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읽으면. 그래도 서울시가 조금은 더 나가야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3년 전에 우리 시장님 인터뷰해가지고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해서 정치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펴냈어요. 근데 그거는 기대만큼 그다지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책은 상당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셈인데요. 뭘 자랑하려고? 저는 본래 책을 내면요, 제가 초판 클럽 멤버예요.
초반밖에 안 팔려가지고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좀 사주세요 제 책도. 근데 책 제목이 뭐라고요? 정치의 즐거움. 검색하셔서 바로 오늘 저녁에. 그런데 그 책도 오마이뉴스에서 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우리 시장님을 인터뷰했습니다. 희망 제작소에 계실 때부터 뭐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터뷰를 당하니까. 그때 소감은 어땠습니까? 마치 이게 MC가 됐어요, 시장님께서. 즐겁죠. 맨날 당하다가 저도 하니까. 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님 한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나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혁신 시정 이렇게 하십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이것만은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다. 이게 두세 개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먼저 왜 두세 개만 있어요? 더 있나요? 네. 아니 저도 사실 정치라는 이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는 네. 정치인들 보면 뭐 지가 저 뭘 잘했다고 자꾸 자랑하는 거 보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네. 막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잘 몰라주니까. 근데 이제 사실 뭐 수만 가지를 하고 있죠. 제 성격이 네.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저보고 큰 거 하나 하라고 청계천 같은 거 하나 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세요? 그럼요. 저는 작은 거를 아주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에 택시 잡기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근데 버스나 뭐 지하철은 끊어지고 어떡하세요? 막 1시간 기다릴 때도 있으셨죠? 네. 예, 그래서 심야 버스, 올빼미 버스 딱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뭐 제 아이디어도 아니고요. 시민들이 막 그런 거 잘 얘기 들으면 그거 그냥 실천하면 되겠더라고요. 네. 그런 일들이 많죠. 네. 그다음에 우리 지금 그 꿈틀리 지금 네. 강연하시는 네. 게 결국은 그 덴마크의 행복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소득이나 물질적인 이런 부가 물론 어느 정도는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다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시죠? 네. 행복이 어디서 오냐? 보니까 소속감, 공동체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성원 구청장님도 너무 잘하시는 구청장님이신데요. 저는 우리가 이런 뭐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 도시농업 이런 거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뭐 19세기 농촌으로 되돌아가자는 거냐 막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비판하던 그 예컨대 조선일보 같은 데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마을 공동체를 저기 올해의 히트 상품으로 연속 2년째 선정한 거 아세요?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왜 최근에 그 이 서울시청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성공의 대성당 앞이 뭔가 확 변하지 않으셨나요? 네. 예, 거기 옛날 남대문 세무서가 좀 못생긴 건물이 있었어요. 네. 그거 저희들이 딱 정부하고 바꿔갖고요. 헐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름다운 그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공의 대성당이 그냥 쫙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절반이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신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또 이런 것도 하나 제안을 네. 드릴게요. 서울시청 별관이 옛날 검찰청 청사 덕수궁 바로 옆에 있는데요. 거기 13층을 가보세요. 특히 부부싸움 하신 분들이 화해하시려면 거기 13층을 딱 올라가시면요. 네. 그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망대를 만들었습니다. 북악산과 인왕산이 한눈에 정동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데인데요. 거기를 제가 시장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전망이 좋은 데를 왜 시장이 있어야 되냐? 시민들한테 이건 공개된다. 그래갖고 가시면요, 카페 아주 그 앞에서 카페 차도 한 잔 드실 수 있고요. 네. 그 뭐 부부 싸움 하시고 왜 화해하기가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딱 데리고 가시면 아주 그냥 저절로 눈 녹듯이 네. 녹습니다. 네. 그 우리가 덴마크에 갔더니 이제 협동조합이 진짜 많이 살아 있고요. 국민의 한 50%가 협동조합으로 엮여 있더군요.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살아 있어서 내가 쓰러지면 누군가 일으켜줄 이웃이 있다. 이게 이제 잘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되신 이후에 이제 마을 만들기
마을 살기,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거를 이제 하시는데 사실 우리에게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매우 좀 생소한 개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시장님이 되신 후에 굉장히 우리의 그냥 일상의 언어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하고 마을 만들기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자 지금 몇 년 지난 시점에서 어떤 분들은 뭐 요란하긴 하지만 과연 실제로 달라졌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장님이 평가하시기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곧 아마 9월에 네. 이 저기 마을 공동체 엑스포가 열려요. 음. 전국. 그러니까 아마 수천 명이 올 겁니다. 저기 우리 왜 은평에 가시면 옛날 질병관리본부 있죠. 네. 그걸 제가 혁신파크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거기 가시면 막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거기 한번 꼭 가보시면 얼마나 마을이 변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지 아마 아실 거고요. 한 네. 3,500개 정도의 각종 음. 모임들, 마을 공동체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정한되면 이런 것도 했습니다. 처음에 마을 공동체 그러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300만 원을 딱 지원해 드려요. 그러면 주부들이 와서 이렇게 막 그 뭐라고 합니까? 수다 떨 수 있게. 아니, 마을에서 주부들이 모여서 이 수다 떨다 보면 자연적으로 동네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을에 저기 전신주가 지금 전신주에 불이 나갔는데 가로등에 불이 나갔는데 그러면 뭐 연락하고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면 마을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협동조합도 한 2,000개 정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 그죠? 이 도시 수도로 만들겠다 서울시를. 그래갖고 지금 뭐 많이 커피 회사도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제가 아름다운 커피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한 30억 매출을 하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 오늘 혹시 일자리 없으신 분들요 다 그쪽에서 일을 찾아보셔요. 네.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되시기 전에 막 그 지방 순회하면서 강연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시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저도 한 1년 동안 이렇게 한 300회 돌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꿈틀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셨는데 그때 시장님은 어떤 에너지를 그때 발견하셨나요? 그럼요. 제가 그때 한 이렇게 봉고를 몰고 한 2인, 3인 정도 세 사람이 일조가 돼 갖고 전국을 돌았습니다. 그때가 한 6년, 7년, 8년이었는데요. 그때 저기 우리 이동현 박사 부부도 네. 만났죠. 제가 전국에 일종의 뭐랄까 할까 좀 잘하는 일이나 배워야 될 일들을 쭉 돌면서 4년을 제가 거의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배웠죠. 네. 말하자면 뭔가 그 말씀하신 그런 꿈틀거림이 지역의 곳곳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네. 사실 어쩌면 서울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들도 네. 그런 데서 한 겁니다. 제가 도시농업도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배우기도 했고요. 물론 외국에서도 배운 것도 있지만 네. 우리 국내에도 저는 그래서 아마 좀 인생이 좀 무료하시거나 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그 요새 인터넷 좋으니까 그 검색을 하면 그게 다 나옵니다. 또 제가 다닌 곳은 이미 책으로도 저도 책을 몇 권 냈거든요. 뭐 그 학교 마을이 학교다라든지 생태가 답이다. 뭐 별로 안 팔려서 문제긴 하지만 제가 거기에서 돌아본 걸 10권을 쓰려고 4권을 썼는데 그냥 시장이 되는 바람에 나머지는 못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셨군요. 인터뷰를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웠죠. 네. 네. 아까 김성환 구청장님이 시장님이 오시는 바람에 30초를 덜 썼어요. 그래서 김성환 구청장님한테 시장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질문하고 싶었지만 잘 안 들어주던 것이 시장님께서 한번 질문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갑작스럽게. 그런 거 너무 많은데. 이 각본에 없는 건데요. 예. 우리 사회가 무슨 5포 세대, 7포 세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희망이 커져야 되는데 희망이 참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시장님이 우리 청년 세대에게 5포 내지 7포 세대가 지금 앞에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싶으신지. 자 잠깐만요. 그런 거 말고 좀
민원상. 평상시에 좀 이렇게 그런 건 없습니까? 뭐든지 다 들어줍니까? 근데 이야. 제가 사실 우리 김성원 구청장님 좀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키는 착 닮아가시잖아요. 근데 진짜 거인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배운 게 많아요. 예컨대 그 자살률이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근데 뭐 이거를 음, 정말 그 바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무튼 네. 확실히 줄이셨어요. 그래서 그걸 서울시 전체에 확대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잘하고 계신 게 또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저 에너지 제로 네. 마을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서로 네. 배우는 건데 네. 아니 저는 이제 이렇게 그것도 큰 혁신입니다. 네, 그렇군요. 구청장님들이 잘하시도록 네.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거.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너무 없으시다 그래서 저도 사실 돈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데 근데 그래도 제가 구청장님들 전부 100억씩 그래서 2,800억 내년에 나갈 수 있게 제가 결정했습니다.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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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런 게 네. 저보다 네. 이 김성 구청장님 같은 분이 아무래도 지역에 더 가까이에 주민들 가까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게 훨씬 더 저는 주민들한테 잘하실 거다라고 하는 신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네. 좀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믿고 우리한테 좀 더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안 주셔요. 네. 그래도요. 저는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매우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입장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제작소 이사님으로서 돌아다닐 때마다 희망제작소 회원 가입해 주세요. 강연끝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월급을 다 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오마이뉴스 이 회원입니다. 10만인 걸로 거기 내가 저는 희망제작소 딴 회원이에요. 거는 다 끊었는데 네. 끊었어요? 2만 원 지금도 내고 있어요. 오마이뉴스는. 네, 장하십니다. 자, 우리 서울시장님이라고 해서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는 무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1분 안에 끝내셔야 되는데 행복이란 어떻게 생각한다? 이게 행복이다. 이게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 함께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도 시골에서 어릴 때 정말 가난한 곳에 살았거든요. 정말 뭐 먹는 게 힘들었고 거지들이 굉장히 뭐 많았어요. 하루에도 몇 사람씩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랑방이 하나 있어갖고 늘 지나가던 사람 잤어요. 지금 여러분 방 하나 남는다고 외지 사람 재웁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경제력하고 행복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함께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시장님께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네. 중학생 독자들도 있습니다. 또 중학생 독자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중고등생들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 중에 제가 매우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운중학교의 학생들입니다. 이게 혁신학교인데요. 학교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준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이것만 보면 걸그룹 같죠. 그러나 이렇게 책을 읽고 자기네들도 꿈틀 13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저 멀리 광주에서 올라오셨는데 발표를 한 10분 정도 하고 댄스로 또 뭔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학생들 모시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학교 안의 새로운 학교, 삶을 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선운중 발표를 맡은 동아리 상상마당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싸 너. 그럼 우린 어디서 놀라고? 어디 있을 때가 있어야지. 이랬던 우리가 새로운 권리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이러한 공간을 만든다면 어떤 공간을 상상하시겠습니까? 저희도 처음엔 매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해도 카페를 원했고요. 하지만 그건 저희 잘못이 아니랍니다. 저의 삶 속에서 경험이 많이 없는 탓이랍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시간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시간 눈을 뜨고 생활하는 공간에 대해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랍니다. 그건 바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였다고.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 권리를 추구했습니다. 출판 캠프로 진행된 수학여행에서 파주 출판 도시 북카페를 뒹구며 학교로 가지고 오고 싶은 공간을 찾았습니다. 서울시 도서관 투어를 갈 땐 공간에 대한 책을 검색했고요. 네모가 아닌 책상도 상상했어요. 창가에 이런 탁자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바 테이블이라는 언어를 갖기 시작했어요. 여름방학 때는 순천 도서관 투어를 갔어요. 공간을 눈여겨봤고요. 우와, 부럽다라고만 생각? 아니에요. 저희는 학교로 가져오자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요. 여행을 가더라도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니까요. 드디어 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이 열렸어요. 청소년 친화 공간 만들기 상상 테이블. 상상 테이블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연상되나요? 상상하는 것, 모두의 자리. 하지만 저희는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하면 학교가 들어줄까? 저희는 책을 받았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아이가 바뀐다. 이 책은 대한민국 55개의 학교가 학생의 의견을 받아 학교를 리모델링한 사례였습니다. 저희는 흥분했죠. 아, 진짜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학교 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저희가 생활했던 곳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저희가 학교를 사랑하게 된 건 아닐까요?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다시 교실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논의하고 북유럽의 어느 학교처럼 학교의 공간을 레고로 만들어 봤어요. 이 사진은요, 덴마크의 한 학교 선생님들의 회의 장면이래요. 학교에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할까를 고민하고 레고를 직접 만들어 봤대요. 우리도 하면 되지요. 이렇게요. 이렇게 모든 별로 아이디어를 레고로 표현하고 모두 모여 PT데이를 열었어요. 즐거운 학교를 위해 공연장을 만들자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했고 학교는 들어주었어요. 이 과정에서 선운중학교는 삶을 위한 학교로 꿈틀거림이 시작되었지요. 삶을 위한 학교는 미래를 위해 지금을 양보하지 않는 지금 즐거울 권리를 누리는 공간으로 탄생되었지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술과 문화를 누리고 자유롭게 창작할 권리! 미래가 아닌 지금 즐거울 권리! 진짜 내 일상의 삶을 위해 공부할 권리! 그것은 청소년의 권리이며 우리 모두의 권리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공간으로 떠나볼까요? 바로 인문공간 2037가 꼬물입니다. 인문공간 2037의 이름의 뜻은 짠! 저희 학교 주소인데요. 바로 이 공간, 문을 열면 여기가 학교야 하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공간은 언제나 새로운 상상을 낳게 합니다.
3월 22일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점심시간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2037 프로그램이 무엇이냐고. 그럼 저희는 답합니다. 없습니다. 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저희는 어른들이 만들어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일상을 사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요. 카페 운영도 합니다. 우유제티 500원. 마신 사람이 직접 설거지도 하고요. 행복하냐고요? 행복지수 1위 덴마크가 부럽지 않아요. 다음 공간은 꼬물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쓰레기입니다. 이건 뭐죠? 거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울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가치입니다. 꼬물에서 저희는 업사이클을 배웁니다. 버려진 사물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버려진 나무로 만들어진 것은 새로운 가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특별한 분이 저희 학교에 계십니다. 바로 강호동이 아닌 이호동 작가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공립학교에서 예술가 레지던시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가 예술을 만나는 지점, 듣기만 해도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학교에는 예술가가 산답니다. 이호동 작가님과 함께 고물상에 가서 의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발견. 이렇게요. 학교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의자에 붙일 패치를 만들고요. 그리고 완성했습니다. 그때마다 이호동 작가님의 터치가 우리의 손을 생각하는 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술가와 함께 산다는 건 예술적 미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작가님의 미소 때문이 아닐까요? 이건 뭐죠? 현수막인 것 같은데요? 모자라도 쓸 수 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가방. 이걸 선물 받았는데 이 와서는요. 이걸 어디로 가서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저희는 버려진 현수막으로 가방도 만든답니다. 이제 세상에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버려진 나무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볼펜도 만들었어요. 이제 친구들은 고물난 물건을 꼬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저희 호동 왕자님께서 다 고쳐버리기까지 하신답니다. 조각가의 이발소 어때요?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나무 쌓기, 수박 나눠 먹기로 친구들과 깔깔거렸습니다. 물론 수업도 진행했고요. 대빵 만들기 프로젝트요. 지역의 작가님 2분과 총 선생님 3명이 수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이거 한 교실에 수업 선생님이 3명이 가르치신다? 이거 폴란드에서 하는 수업 방식인데 저희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드릴 정도는 쉽게 사용한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저희가 디자인했던 공간이 작가님의 예술혼과 만나 탄생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느끼는 나무 향이 어른들이 느끼는 커피 향이라고나 할까요? 이곳이 다 완성되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공간은 사람이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 공간에서 일어난 특별한 경험을 함께 보시죠.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공간은 새로운 상상을 즐거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즐거운 삶 속에서 학교는 저희에게 물어주었습니다. 삶을 위한 학교가 어떻냐고. 그리고 저희는 대답합니다. 학교에 나올 수 없는 주말이 너무 아쉽다고. 공간과 사람을 만나러 오마이뉴스 꿈틀버스로 저희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또 이제 학교는 지역사회의 삶을 꾸리는 장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역 작가를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도 듣고 전시회, 체험전도 벌렸습니다. 공간은 사람을 바꿉니다. 물론 사람이 공간을 바꾸기도 하죠. 우리 안의 덴마크 찾기 혹은
활기치는 행복사회 만들기라는 오늘 행사의 포스터를 보고 저희는 5월 광주를 떠올렸습니다. 5.18 마지막 날인 5월 27일 시민군 대표 윤상원은 도청에 끝까지 남아 지키겠다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다만 반드시 살아서 역사의 증인이 되어라.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청소년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물론 처음 보신 분들 그리고 친구, 부모, 어른 그들 모두를 역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삶이 업사이클링 되는 것 그것이 활기치는 행복사회가 되는 길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선운중학교 삶을 위한 학교 과정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라는 시간을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까? 시간만 보는 걸 뻔한 듯한 날 오해하게 되나 확실하게 말해 Anyway tell me 어서 말을 해줘 내가 네 여자라고 Oh honey you 열리게 하지 내 마음을 뺏겨버렸어 운명 같은 사랑인가 봐 천사 같은 너의 그 미소 내 남자로 만들고 싶어 몰라 아까 괜히 맘을 뺐을까 One, two, three 다가가볼까 고백해볼까 이 학생들이 오늘 저녁에 바로 또 내려간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지금 제가 중고등학생들 만난 얘기를 하면서 이 학생들을 소개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꿈틀거릴 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생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이 책을 읽고서 가장 많이 부러워하는 게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제도예요.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1년 동안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오마이뉴스가 독립적인 사단 법인을 만들어서 강화도에 내년에 40명을 선발해서 이런 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하실 우리 정순관 선생님이 나와 계시는데 잠깐 모시고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에 있는 풀무학교에서 한 35년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러고 퇴직한 지가 한 4년 됐습니다. 4년 동안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오연호 대표님은 행복의 싹을 심는 분이 맞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즐거운 일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40명의 학생이 행복하기 전에 저희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하나하나 밝혀져 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11월 7일쯤에 학교 설명회를 학교에서 하려고 하고요. 학교 개교는 내년 2월 22일 날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오셔서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만나서 책도 쓰고 그랬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저에게 편지를 막 보내옵니다. 근데 한 초등학생은 저에 대한 삼행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오? 오연호? 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또 오연호? 이 초등학생은 이렇게 지었어요. 오마이뉴스 대표님, 연세는 비록 많으시지만 오래오래 사세요. 네, 참 잘 지었죠. 자, 어르신도 만났어요. 제가 의외로 어르신하고 통하더군요. 이 할머니 보세요. 네,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또 보수적인 어르신분도 만났습니다. 김진원 목사님이 텔레비에서 뉴라이트 분이시죠. 이 책을 지금 홍보하고 계십니다. 네. 도스님 이렇게 만나 뵀는데요. 우리가 꿈틀리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꿈틀 버스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을 우리가 만들어가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오늘이 만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저런 씨앗을 함께 저희가 독후감 대회를 했더니 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왔어요. 떠나든가 그냥 살든가 확 바꿔버리거나. 고등학교 2학년짜리. 자, 이 책은 나를 놀라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걸까? 덴마크와 우리나라를 보면서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덴마크는 학생들이 야생마 같다. 그런데 우리는 경주마 같다. 또 한 학생은 독후감에서 이렇게 썼어요. 학교가 나를 그다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루 종일 나를 붙잡고 있다. 자, 이 박강현 학생의 결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순응하거나 이 나라를 떠나거나 이 나라를 바꾸거나. 우리나라는 자칭 민주주의 국가다. 못 바꿀 게 뭐가 있을까? 모두가 마음만 있으면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 교체의 혁명 전야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대체로 5년에 한 번씩 흥분을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찍은 대통령이 안 되면 밥맛이 없다고 그러고 이민 가야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대통령을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교체인 것 같아요. 이 불안한 사회, 살벌한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바꾸는 거. 이거는 대통령이 승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로 나로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부터 지금 2017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 표를 찍기 위해서.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날을 기다린다고 뭐가 오겠습니까? 사회 교체. 오늘 지금부터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게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겁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꿈틀거리고 있으면 내가 뭔가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다. 이 느낌을 내가 가지면 그날이 언젠가 온다는 믿음이 생기고 내가 지금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마음 품으시면서 계속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노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덴마크에 같이 간 독자 30명 앞에서 한번 예행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하라는 사람이 50, 하지 말라는 사람이 50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비서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50이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또 고민했어요. 그래도 뭔가 또 팬들의 얘기가 있을 텐데 내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즉석에 또 피아노 반주를 해준다네요. 그래서 네,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치환의 내가 만일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뒤에 아마 우리 가사가 나올 텐데요. 2절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향해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으니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오 이런 나의 마음을 네 함께 2절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붉게 물는 날의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오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에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으니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오. 이런 나의 마음을, 오호, 이런 나의